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자, 오늘은 클럽하우스 토크 콘서트와 책 콘서트, 그 스타터 콘서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들의 유쾌한 이야기, 진솔한 이야기 이런 주제로 이제 시기요 시기진 토크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2월 21일 일요일에 했었던 토크 콘서트, 그리고 2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에 했었던 이제 책 콘서트 두 개를 합쳐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큐시트는 그 중에서도 이제 책 콘서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제 토크 콘서트 때 저희가 방향을 정하면은 그 방향을 정한 내용으로 좀 내용을 구성을 해서 책 콘서트 때 좀 더 자유롭게 사람들끼리 이제 떠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했었던 주제는 스타트업에게 매출이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요. 당시에 토크 콘서트와 책 콘서트에 참여해 주셨던 그 대표자님들은 저 이외에 김학준 대표님, 원규희 대표님, 그리고 김우빈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이 참여를 해주셨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책 콘서트에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토크 콘서트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정을 했던 주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스타트업의 매출이라는 이 주제로 얘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은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그리고 매출은 과연 성장의 지름길인가. 그 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인트로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건 뭐 어떤 그 토크 콘서트 인트로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는 콘서트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당시에는 이제 주로 이제 모더레이터로서 내용을 이제 좀 이렇게 그 취합을 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 시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좀 더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인트로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창사 혹은 투자 유치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이 매출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항상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매출이 없으면 선정이 안 되나요?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있으면 좋다. 있으면 좋은데 절대적이진 않은 게 매출이 있어도 유의미한 매출이어야지 유의미하지 않은 매출이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시그널이 있는 어떤 성과물이 있다면 그걸 제시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평가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기업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뭐 꼭 예창패나 초창패가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원 금액상으로 보면 예창패와 초창패가 그 중에 가장 톱을 달리긴 하는데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되게 짜잘짜잘하게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이제 이 기업 저 기업 예비 창업자한테 막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이템 자체는 어떻게 됐건 간에 그냥 그 돈 받아서 사업하다가 끝나고 그냥 쪽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일종의 그 평가 기준을 대부분 어떻게 짓냐면은 나중에 이제 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그 목표 MVP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냐, 그 다음에 뭐 고용이 얼마나 일어났냐,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대다수의 창업 프로그램들이 그걸 기준으로 최종 평가를 뭐 우수나 최우수 등급으로 매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 매출 기준을 보면은 보통 어떻게 기준이 돼 있냐면은 꼭 예창패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 매출이 나왔으면 우수 등급, 그 다음에 뭐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매출이나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제 그거는 뭐 최우수 등급 이런 식으로 보통 규정을 잡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지원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최종 평가를 했었던 그 어떤 지원 사업 안에서 보면은요. 어떤 기업은 앱을 개발했는데 매출이 12,0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사가지고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12,000원의 매출이 나온 거죠. 우수 판정을 받았어요. 서류상으로 문제도 없고 뭐 도덕적으로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나오면 우수 등급을 준다고 했고 매출이 나왔으니까.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은요. 2,100만 원이 나왔어요, 매출이. 근데 이 기업이 실수를 했던 건 이 2,100만 원이 VAT 포함 2,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VAT 포함 2,1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1,900 얼마 정도가 나온 거죠. 예, 우수 등급 받았어요. 최우수 등급 못 받고. 그러니까 12,000원과 1,900만 원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어떤 기업은
2천 지금 제가 다 숫자를 바꾸고 좀 얘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매출이 2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AI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당시에 AI가 막 뜨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 저 기업에서 그런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AI 머신러닝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AR, VR 이런 쪽은요 워낙 좀 고급 인력이 들어가고 테크닉이 아무래도 조금 기술 수준이 높은 데다가 또 최근 핫한 트렌드다 보니까 단가가 세요. 그러니까 좀 아무나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IT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외주 하나만 제대로 따면 한 달에 막 2천, 3천 정도 버는 거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이 2억이 나왔는데 정작 이 회사가 이걸 해가지고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템은 시제품은 나왔지만 그걸로 매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봐도 매출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 아이템은. 근데 어쨌든 뭐 회사는 막 연매출 막 2억 3억 받고 있고 또 이제 어쨌든 뭐 직원들 늘어나서 고용 창출도 이루어져 있고 어쨌든 성장하고 있으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지원 사업의 취지상으로 봤을 때 그 2천만 원이 참 세상 쓸데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매출이라는 게 자 12,000원과 1,900만 원과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는 2억 원이란 매출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에게 매출이라고 하는 게 좀 이쯤 되면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어떤 기업은요, 5년 동안 매출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를 계속 높여가면서 뭔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매출도 안 나오고 수익 구조도 없지만은 어쨌든 계속 투자를 연속적으로 받고 거기에 맞게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용자들도 많이 끌어모아요. 그러나 매출은 안 나와요. 수익 구조를 안 잡았으니까. 근데 기업 가치는 올라가요. 60억까지 투자를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정상일까요? 또 과연?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잘 되면 나중에 한 80억 정도에 또 막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엑시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실제로 보면은 과연 매출이 나왔나 안 나왔나 궁금할 정도로 좀 어떤 성과물 자체는 눈에 보이는 성과물은 없지만은 기업의 가치 자체가 워낙 높게 책정이 돼서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안에 인력들이 워낙 풍부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높게 책정이 돼서 매출은 안 나왔지만은 이제 다른 기업에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엑시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실리콘밸리에도 있고 그런 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옳은 방향인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기업을 했으면 매출이 나와야 한다라는 게 스타트업에게 매출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매출 얘기는 아마 제가 다음번에 또 콘서트를 한번 더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많은 얘기가 다 못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도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뭐 또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콘텐츠가 남는 게 아니고 계속 휘발성이 되니까 또 한번 얘기해보면 그때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처럼 매출은 분명 중요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이 기업이 크고 있다라고 하던 어떤 하나의 지표로도 되게 소중하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저 자신도 웬만하면은 기업은 좀 매출을 하는 쪽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스타트업에게 매출이라는 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참 저도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한번 창업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주제로 나온 게 바로 이거죠.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완전 기술 기반으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면은 매출은 꼭 한번 해봐라. 좋은 말로 하면은 소비자와의 소통 구간이기 때문에 소통 공간이고 소통 기회이기 때문에 해보는 게 좋다. 그래야 시장을 더 잘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정말 큰 어떤 그 매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로 이거예요. 이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뭐 저야 뭐 항상 경험하고 있고 뭐 심지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도 아 정말 내가 이런 댓글까지 보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있는데 한번 겪어보면은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요. 뭐 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품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하드웨어 제품이건 아니면 앱이건 간에 불량률은 나와요. 오류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100개 중에 1개일 수도 있고 1000개 중에 1개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실제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적절한 수준의 환불을 받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 물건에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여러분한테 왔다는 게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항의를 하기도 하겠죠. 여러분이 매출을 올리는 순간에 제일 좋은 거는 제품 주고 돈 받고 끝. 솔루션 제공하고 돈 받고 끝. 그렇게 끝나면 정말 깔끔한 거죠. 소비자는 제품 잘 써서 좋고 제품이 솔루션 잘 써서 좋고 여러분 돈 벌어서 좋고. 근데 보통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오픈마켓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당한 항의를 할 수가 있고 뭔가 좀 개선점이 있을 때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소비자 보호원에다가 고발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을이 됩니다. 그 당사자가 된다고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S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AS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 매출이 올라갔을 때의 마무리는 실제로 그런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CS 센터, 이제 소비자와의 어떤 소통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반 사항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아, 매출 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야, 이게 매출이 나도 그 뒤가 장난이 아니구나. 내가 단순히 매출이라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산재에 있는 온갖 그 AS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를 따져보니까 아, 이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한테는 그거 자체가 매출이 나오고 그 뒤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해 보이는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정작 한번 당해보면은 아,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책 콘서트나 이런 토크 콘서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그런 경험을 해봤을 때 어땠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진짜 충분한 대가를 받고 뭐 용역이 됐건 뭐가 됐건 충분한 어떤 그 포워딩을 하고 리워드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끝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정말 일이 정말 더럽게 꼬이면은 그게 뭐 앱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내가 받은 돈은 100만 원인데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거의 한 200만 원 수준의 그런 일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그걸 그렇다고 막 안 하고 자르고 이렇게 되면 정작 일거리가 하나도 없고 또 그렇게 막 치사스럽고 짜증나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주고 나면은 뭐 그 다음번에 그쪽에서 오히려 더 큰 건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아, 정말 쉽지는 않더라. 근데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게 이제 많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거 이제 먹고 사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매출의 영속성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매출이 나온 것까진 좋았는데 한번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단순히 아,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구나.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이쪽 부분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시장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 이런 진상 고객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건 왜 나왔냐면은 그 매출을 올려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딱 그 패턴을 보면서 어떤 게 이제 보이게 되냐면은요. 아, 이 아이템이나 이 솔루션을 가지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딱 어디까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선이 보여요. 다행스럽게도 내가 보이는 선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거나 훨씬 더 위면은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만은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는 나는 한 100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 소비자의 반응이나 그 결과물은 한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20이나 10 정도밖에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한 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나오고 와, 이게 지금은 30이지만은 나중에 50, 60까지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고 100까지 가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라는 안이 나오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냥 이 아이템 자체를 봤을 때 아, 이거는 죽어라 노력해도 내가 생각했던 거에 100 중에 50 정도까지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안건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멘토링을 상담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되게 많은데, 물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뭐 격려를 해준다기보다는 조금 돌파구나 좀 관점을 다르거나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기는 하죠. 어쨌든 매출을 올리고 그런 고민을 해보고 고생을 해봤다는 건 굉장히 대견한 일이고, 어쨌든 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니까 사실은 주로 멘탈을 만져주는데, 근데 이 지속적인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종류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회사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돼요. 이때쯤 되면은 우리 회사가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뭐 시장을 예측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보통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 양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준 양산이 가능할 정도까지 어떤 프로덕트가 나왔다게 되는 건데, 보통 그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 매출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인 어떤 인력 보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회사가 규모가 커진다고요.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까지 합쳐서 기본적으로 회사에 고정 비용이 생긴다는 거죠. 매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 매출에서 반드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정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매출이 계속 성장을 하면 다행인 건데 단발성으로 매출이 올라갔다가 계속 그 상태로 정체돼 있거나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회사의 수입은 없어지고 있는데 고정 비용은 남아있게 되면서 이제 적자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런 종류의 얘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상황이 돼 있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 이런 종류에 대한 얘기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이 자세한 얘기들은 사실은 제가 현장이 아니면 말씀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의 어떤 내부 사정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다각도로 사업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이런 쪽 부분에서는 일정 수준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사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얘기가 이제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안건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얘기죠. 매출은 성장인 것인가? 자, 회사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건 곧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영리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 벤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영리 법인이라도 영리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영리냐면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럼 그건 그냥 그 기부금에 의존하는 봉사단체일 뿐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매출 이꼴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매출이 성장이냐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AI 업체는 자기네들이 처음에 제시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나오지 못했지만은 워낙 그 핫한 외주 용역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도 8명을 불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지원 금액에서 막 거의 10배가 넘는 그런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단 말이죠. 그럼 규모는 점점 커졌으니까 규모 면에서 성장이 맞는데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관련 인재들이 나왔고 인적 역량이 확보가 됐고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확보됐다는 거에서 어떤 무형자산의 가치가 상승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장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회사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계속 외주 기업으로만 남아있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고만고만한 외주 업체로 그냥 남아있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AI가 몇 년 전에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핵심 가치가 됐지만은 지금은 AI를 하겠다고 하는 스타트업도 많아졌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주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아직은 단가가 센 편이지만은 결국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단가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어떤 핵심 가치를 가져간다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이라기보단 그냥 남의 일 대신해주는 그런 외주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규모 면에서는 성장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을 해서 나중에 뭐 엑시시 됐건 IPO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냐 그러면 그냥 외주 용역 업체가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에 갖고 있는 기술의 가치가 점점 상승을 하면서 매출이 없어도 막 시리즈 A, B, C까지 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또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의 문제는 또 뭐냐? 그 매출이 안 나오는데 시리즈 A, B, C까지 간다는 거는 되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어요. VC들이 여기는 매출이 없어. 재무구조는 뭐 고만고만하지만 어쨌든 시리즈 C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회사의 매출이 없어서 수익구조가 나오진 않지만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딥마인드 같은 회사처럼 굉장히 큰 그런 어떤 기업 가치를 가지고 나중에 엑시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M&A가 되는 순간에 그 정도가 되는 어떤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해서 그게 이제 리오드로 돌아오게 되니까 실제로 그게 성공을 하면은 돈을 받는 건데, 자, 문제는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이 M&A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잘 되질 않아요, 이 M&A라는 게. 만약에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지금 또 경기 불황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 기업을 적재적소에 M&A를 못했을 때 규모는 커지고 인원은 많아져서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고 R&D 비용은 상승하고 있는데 매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매출은 안 나와. 즉 회사의 수익 구조는 없어. 근데 M&A는 안 됐어. 그러면은 그냥 이 회사가 자칫 잘못하면 타이밍 놓치게 되면은 그냥 전락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돼서 매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물론 회사의 자산 가치는 있을 테니까 재빠르게 뭐 마케터들을 모집하고 해서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보낼 수 있겠지만은 그게 또 효과적인 유의미한 매출 한 80억 정도, 100억 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 정도 매출을 올리기에는 불충분한 진짜 한 뭐 10억, 20억 나오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기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매출 없이 성장하는 게 또 정답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도 역시 각각의 기업 대표님들이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이렇게 기록이 남는 유튜브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도로 어쨌든 우리 회사가 버티기 위해서 매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또 매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지금 당장은 외주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 매출을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쪽에 맞춰가지고 매출 구조도 그쪽으로 이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그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은 그분은 이제 기업의 대표님은 아니었는데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안 올리고에 상관없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설사 외주 영역을 통해서 기업의 어떤 존속으로 해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뭔가를 개선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그냥 어느 시점에 그냥 더 이상 발전하려고도 생각을 안 하고 스타트업으로서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본인들의 꿈을 키우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계속 그냥 매출에만 얽매여가지고 계속 그냥 그렇게 막 한계치를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은 떨어져 나갈 거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유지를 하게 될 테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아닐까. 그러니까 매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착돼 있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보니까 포맷이 원래 이 포맷이 아닌데 이 포맷인데 조금 얼굴 크게 나올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클럽하우스의 그 시그니처 질문이거든요. 자, 내가 다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다면은 나는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가를 토크 콘서트 때도 책 콘서트 때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이제 크락 콘서트에 실제로 참여를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고민은 처음부터 시작을 할 거고 다만 조금 그럴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하면 회사의 이삼과 비전을 그 매출 구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매출의 기회가 나온다면은 그것들을 적정 수준에도 반드시 잡아갈 것이고 그걸 토대로 이제 계속 꿈을 키워갈 것이다. 이걸로 뭐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은 이런 겁니다.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지만은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거는 어떤 정답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창업자들의 어떤 생각과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스타트업을 다니는 그런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서 각자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과연 매출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가는 기업들한테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래요. 이제 매출을 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매출을 내야죠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출이 없이 2, 3년을 버텨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전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될 것인지 정말 이제는 정상적으로 매출을 내가지고 지원 사업이나 이런 외부 투자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을 통해서 우리 아이템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회사의 가치를 계속 상승시켜서
매출이 없지만은 투자를 받아서 이제 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여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로 가져간다든지. 자, 매출은 분명히 중요한 거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매출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빼놓고 우리 회사의 발전을 해서 어느 종류의 어떠한 종류의 매출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채널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만큼 좋은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강의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우리 회사에 리워드로 돌아와야 우리 회사가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이상을 이룰 수 있을까, 회사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면서 좀 같은 꿈을 꿔 나가신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들의 이야기,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 책 콘서트에 대한 그 2월 24일자, 2월 마지막 주에 대한 요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팀빌딩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건 또 정리를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건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긴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인사드릴까 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